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꼭 봐야 하는 프리뷰쇼 무비적 부비적. 자, 오늘은 혹성 탈출 시리즈 그 세 번째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을 다루면서 앞선 혹성 탈출 시리즈와 이번 영화를 전격 비교도 해보고 무비적 부비적 팀의 4DX 예고편 체험담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전에 줄거리부터 듣고 가시죠. 전 세계에 퍼진 치명적인 바이러스 시미안 플루. 그로 인해 유인원들은 진화하지만 인류는 점차 그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류도 지능을 잃고 퇴화해간다. 인류가 유인원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령은 유인원의 리더 시저의 가족을 몰살한다. 인류와의 공존을 그리던 시저, 그는 결국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데 종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혹성 탈출 종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죠. 굉장히 거만해진 자세로 오늘 방송이 한번 안주 한번 꼬아보고. 네. 검단 파일럿 좌석 같아서 좋아.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저희 4DX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예고편을 보고 체험을 해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한번 보고 또 틀어달라고 했어요.4DX를 경험을 했는데 네. 좀 이따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혹성 탈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 혹성 탈출을 좀 준비해봤어요. 네. 이거 준비하면서 고난 멱살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이게 시리즈가 길어요. 긴데다가 정말 길어요. 너무 옛날 거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원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불의 소설입니다. 제목이 원숭이의 혹성. 그러니까 원제가 이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혹성 탈출이라고 이제 영화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비화가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수입을 배급을 받았는데 그때 일본에서의 개봉 이름이 혹성 탈출이라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행성 탈출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성이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 표준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게 맞고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예. 머나먼 미래에 이제 우주를 여행하고 있던 진과 필립스가 유리병에 담긴 그 윌리스 멜로라는 사람의 일기를 보게 돼요. 그 윌리스가 다른 사람들이랑 소로르라는 이제 유인원들이 인류를 지배하는 행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게 험한 꼴을 당할 뻔하다가 윌리스가 유인원의 말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인원인 지라랑 코넬리우스랑 이제 친해지게 돼요. 네. 이 험한 꼴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세 글자로 험한 꼴. 험한 꼴.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보시면 되지. 그렇죠. 네네네. 대단하네요. 인류가 예전에 이 별의 주인이었는데 유인원들이 번식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능이 발달하면서 관계가 역전됐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인류를 싫어하는 무리와 갈등 끝에 거기 윌리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탈출을 해서 지구로 돌아와 보니 네. 지구도 이미 유인원들이 정복한 똑같은 판이었다.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윌리스가 다시 지구를 떠나게 되면서 인류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로 남겨둔 일기였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던 거죠. 이건 시리즈 대대로 반전이 유명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반전이에요. 그 일기를 본 사람이 진과 필립스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네. 유인원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서 그걸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어. 소설일 뿐이에요. 네. 대단한 그런 식으로 반전이다. 표현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첫 번째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1968년에 시작된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네. 테일러라고 바뀝니다. 테일러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불식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행성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 똑같이 유인원이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행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테일러는 죽을 뻔하는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험한 꼴. 네, 험한 꼴을 또 겪고요. 또 여기서도 원작에 나왔던 지라와 코넬리우스를 만나요. 아주 중요한 분들. 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지능이 있는 존재다. 그걸 알리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한 험한 꼴과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네. 이 노바라는 연성과 네. 유인원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테일러를 싫어했던 유인원의 무리 중에 한 명이 경고를 해요. 네. 여기서 나가봐야 후회밖에 할 게 없다.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떠나요. 근데 네. 테일러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명한 거죠. 그 유명한 만전이죠. 바로 그 앞에 자유의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달의 행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구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탈출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이 린다 해리슨이에요. 네, 원더우먼.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무릎 꿇고 바다에서 파도 맞으면서 네. 저주하는 말이 되게 유명해서 많은 네. 영화들에서 패러디되는 어떤 장면이 얘기? 이런 젠장을 하면서 이제 욕하는 게 있어요. 네. 다 너네들 다 죽어버려라는 식으로 욕하는 게 있는데 아주 많이 네네네 그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2편에서는 이 테일러를 구하려고 다시 이제 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네, 그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그 이름은 브렌트인데 이 친구가 또 핵폭탄을 신으로 숭배하는 돌연변이 인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돌연변이 인류들이 쓸 수 있는 게 초능력인데 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죠. 나름대로 인류도 진화한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브렌트가 당해가지고 잡히는데 마침 여기에 테일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 구하러 왔구나. 근데 아니 아니, 나도 나 잡혔어. 형이 아니 요즘엔 그러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잡히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돌연변이 인류를 없애려고 유인원들이 또 쳐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인원들한테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공존을 좀 협상을 구하는데, 하다가. 네. 근데 결국에 유인원에게 실망을 한 테일러가 그러니까 인류나 유인원이랑 똑같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핵폭탄을 사용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돼요.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뻥 하는데 그때가 이제 1950년이라고 지구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핵폭탄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한 이유가 핵전쟁이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네. 분위기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3편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쵸. 끝난 거니까. 그쵸. 근데 3편에 마침 음. 이 핵폭탄이 터질 때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두 분이 계세요. 네. 바로 지라와 코넬리우스. 맞아요. 네, 이들이 딴 데에 이제 갔다가 그렇게 파괴되는 걸 알고 웜홀을 통해서 1973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워프 과거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인류가 살아있는 그때로 가는데 이때 처음에는 막 원숭이인 줄 알고 이제 실험을 막 당해요. 근데 자신들이 지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지성체로서 존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지내다가 청문회도 당해요. 청문회. 그렇죠. 근데 그 청문회 당하는 이유가 말실수를 해요. 말실수를 한 게 바로 미래에 인류는 유인원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아하.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쫓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코넬리우스랑 지라는 죽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자신들을 숨겨주던 그 서커스 단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름이 다른 뭐 마일론가 그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훗날 시저가 되는 거죠. 아하. 네.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렇죠, 주인공이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시저라는 이제 인물은 저희 그 네. 리부트된 네, 시리즈의 주인공. 시리즈 주인공이죠. 그래서 4편은 또 91년으로 배경이 옮겨집니다. 네. 이때는 질병으로 개랑 고양이가 또 사라져요. 멸종했구나. 네, 그래서 애완용으로 유인원을 키우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유인원이 똑똑하니까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안 돼, 막 뭐라고 하고 막 혼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어떤 그 유인원이 그런 걸 당하게 되니까 지켜보고 있던 시저가 군중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와중에 그 시저를 키워주던 서커스 단장은 고문 끝에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이에 또 분노한 시저가 유인원의 리더가 되어서 유인원들을 풀어주고 이제 유인원 대 인류의 싸움으로 여기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부트된 2편 정도의 내용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5편에서는 시저의 행적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게 돼요. 네네. 바로 이제 처음에 시저는 인류랑 공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다른 뜻을 가진 알도라는 또 다른 유인원과 대립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시저가 부모님의 행적을 찾던 도중에 그 돌연변이가 된 인류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된 인류랑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뭐 시저의 뭐
가족이 뭐 죽거나 이런 네.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어찌저찌 시저가 이제 인류랑 공존을 선택하게 되고 그게 잘 마무리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아까 회상을 해주던 사람들도 네. 보면은 인류와 이제 유인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하. 막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시저의 동상에 마지막에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 동상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 네. 결과적으로 시저가 그걸 늦췄을 뿐이고 네. 더 미래로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지배당할 것이다 네. 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끝나게 되죠. 이게 주인공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게 시저가 원래 고대 로마의 그러네요. 예, 이제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근데 결국 황제는 못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의 뜻을 못 이루고 암살당했거든요. 뭔가 이 이름도 연관성. 그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이름을 좀 서커스에서 네. 좋게 이렇게 붙여주려고 시저라고 한 건데. 네. 뭐 알고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팀 버튼의 리메이크작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팀버튼이 했어 또? 네. 2001년에 네. 팀버튼이 만든 버전이 나오는데 여긴 또 자신의 개성을 많이 담아내면서 그렇죠. 네, 앞선 영화와 또 달라요. 네. 그리고 기반은 소설을 좀 더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소설하고 좀 다른 거는 인류가 좀 말도 하고 유인원의 종류도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침팬치류였는데 이제 종류가 늘어난 네, 거죠. 종류가 많이 늘어나요. 크리처가 늘어나서 네. 좀 더 볼거리가 많아지고 결말이 상당히 달라서 화제가 됐었는데 2029년 아, 우주 탐사 기지에서 전자기 돌풍 같은 걸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침팬치를 보내는데 침팬치가 통신이 끊겨요. 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주인공 레오 데이비슨이 딱 다시 우주선을 타고 거기서 갑니다. 네. 근데 지도 실종이 돼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어느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네. 그 행성이 바로 또 유인원이 지배하던 행성이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또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험한 꼴로 합시다. 네, 험한 꼴 겪는데 알고 보니까 이 행성의 기원을 더듬니 자신이 출발해 왔던 우주 탐사선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원숭이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레오 데이비슨을 찾으려고 이 탐사선 자체가 또 오다가 거기서 실종이 된 건데 이게 들어간 순서랑 반대로 온 거예요. 그 시설 우주 시설에 침팬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원이 네. 되게 많았는데 그게 역으로 먼저 떨어진 거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뇌가 좀 똑똑해져 있던 그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유인원이 인류를 지배하게 된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서 그 행성에 주인공이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런 사건을 겪을 때 자기가 쫓았던 침팬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해요. 아,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귀소 본능이 우주적인 본능이네. 다 돌아와. 그래서 뭐 그 침팬지를 이용해서 이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게 되고 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인원 테드 장군을 물리치면서 사실 네. 주인공은 이 평화를 이끌어내고 자신이 살던 지구로 타임워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딱 안에 들어가서 링컨 동상을 확인을 하는데 링컨의 얼굴이 그 자신이 대립했던 테드 장군의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이건 유명하죠. 이 장면은 아. 진짜 유명하죠. 그러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그 주변에 그 유인원으로 된 경찰과 소방관들이 몰려들면서 끝이 나죠. 이미 이 별도 끝났구나 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위대한 그 유인원의 뭔가 그 역사적 인물로 설정이 돼 있는 미래로 가버린 그러니까 거죠. 패러독스가 일어난 거죠. 뭐 그런 근데 셈이죠. 어떤 패러독스가 일어나도 결과를 바꾸진 못한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팀 버튼이 나 더 못해 먹겠다. 그 양반은 뭔가 하다가 관두는 게 되게 많네요. 내가 한 것 중에 최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안 하게 되고 그 다른 멤버들도 팀 버튼이 또 후속작 하면은 할래요 라고 했었는데 팀 버튼이 안 한다고 하니까 옥상 탈출은 없는 걸로. 그럼 빠요. 빠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부트가 이제 없었는가 싶었는데 이제 다시 3부작이 나오죠. 네. 아주 이제 또 완벽히 달라진 새로운 리부트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리메이크작이나 소설을 아예 건너뛰고 9작 영화 중에 3편부터 4편, 5편을 리메이크하게 돼요. 설정도 새롭게 바꿔서. 그렇죠. 현대적으로. 근데 시리즈가
아예 독립적인 느낌은 안 나는 게 구작에 대한 오마주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예. 일단 시저의 어미로 나오는 밝은 눈이 네. 1편의 주인공이 유인원들에게 불렸던 별명이에요. 아하. 밝은 눈. 네, 그게 역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말포이로 유명한 톰 펠턴이 연기했던 유인원 보호소장 아들 네, 그렇죠. 도지 랜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68년작 주인공 외에 다른 선원들의 이름이 도지랑 랜던이 있었어요. 아, 두 명이 있었구나. 네, 두 명의 이름을 합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불쌍한 게 말포이는 해리포터에서도 닥치란 말을 맨날 듣는데 여기서도 거의 유인원 시저한테 닥치라는 뉘앙스의 말을 듣잖아. 당했죠. 네. 불쌍해. 그리고 시리즈 2편에 나오는 시저의 부인으로 나오는 네네네네. 코넬리아라는 이름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코넬리우스를 여성화시킨 네. 이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8년에 테일러랑 아까 길을 떠났던 네. 노바 린다 에리스 린다 에리스. 그 캐릭터가 이번 3편에 여자 아이로 등장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너무 귀엽던데? 인류와 이제 그 유인원의 공존의 희망. 이 노바가 네. 초신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초신성이 별이 사라지고 새로 생길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니까. 그래서 의미를 뭔가 담고 쓸만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아마 시리즈의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저가 랜던에게 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죠. No! 네, 요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최초로 말한 유인원으로 예전에 구작에서 기록된 알도라는 캐릭터가 처음 뱉은 말이 no예요. 그 전까지 수화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NO! 한마디 딱 뱉는 거. 그렇죠. 근데 정작 구작에서 네. 시저가 가장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은 마마예요. 마마. 네.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요게도 조금 설득력은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마마. 마마가. 그리고 이제 4편에서 이 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원래 인류가 노예로 유인원을 부리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한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거를 역전해서 유인원이 인류에게 쓰는 대사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라는 말 자체가 시리즈 사상 좀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대사가 굉장히 되는 시리즈를 관통하는 대사고 이제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성체가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 노죠. 그렇죠. 노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이전 시리즈랑 또 다른 점이 보이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유인원의 행성에 누군가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그냥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인류가 멸망하는 계기도 핵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약물로 인한 바이러스인데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시작된 ALZ-113 요거가 이제 인류한테는 시미안 플루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살아 있어도 지능이 퇴화하게 됩니다. 애초에 알츠하이머를 좀 반영을 했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인원은 자꾸 똑똑하게 만들어지게 하는데 인류는 자꾸 퇴행을 하게 만들어서 거의 2편까지는 인류가 거의 죽는 거 위주로만 나왔는데 네네. 이번 3편에서는 그런 퇴행한 인류들도 나올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노바란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예고편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배드 에이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가 인류는 점점 멍청해질 거고 나는 뭐 도망간다. 그렇지 않을 거다, 도망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인류의 쇠퇴와 그 시저라는 인물의 성장기를 그린 3부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얘기가 시저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어요.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그 1편하고 2편은 시저가 인간과 나눴던 그 교감과 그 정서 그런 게 많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시저가 연을 맺었던 제임스 프랑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키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2편에서는 인간과 어떻게든 공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저와 그리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코바의 대립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은 3편에서는 시저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대령이라는 인물이 시저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아니 예고편만 봐도 전체적인 정서가 분노예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령이라는 인물조차도 자신의 그 생존과 인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인물인데 그가 이제 시저의 가족을 죽임으로써 시저가 인류랑 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싸우면서 또 갈등을 하게 돼요, 자꾸. 내가 이러면 코바랑 다를 게 무엇인가.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68년과의 또 연결고리를 몇 가지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마지막 리부트된 이 혹성탈출은
혹성을 나가진 않네요.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구를 나가는 건 나가 아니에요. 있어서 우주 얘기가 많았는데 우주로 한 번도 안 나가는 그러니까 시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제목이 옥상 탈출이 네, 아니었으니까. 유인원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유인원의 별에 누군가 찾아간 내용이었는데 그냥 별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유인원의 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이 제목 처음에 지은 사람이 되게 후회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괜히 이렇게 져가지고. 내가 봤을 땐 국내 관객에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장대한 SF 서사신 줄 알고 그렇죠. 왔는데 우주가 배경일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거 처음에 지구가 네이밍이 있으니까. 네이밍이 조금 아쉽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배드에이프라는 친구가 시저의 무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캐릭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네. 시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게 된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예고편에서 이미 말을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미래에서 온 게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근데 일단 알려진 그 보도 자료에는 이게 다른 무리에서 왔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보여주는 얘기는 시저와 그 일가의 얘기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전 행성적으로 일어나는 전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겠지. 이렇게 똑똑해진 원숭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인류가 전복돼가는 과정이 다른 곳에도 펼쳐지고 있다. Smart one, isn't he? What are you gonna name him? Do they look like just apes to you? He saved our lives. He was remarkable. 시원해 시원해. 에어컨 빨아놔. 아랫도리가 You're Caesar. We've been searching for you for so long. Tell your colonel, we are not savages. 미묘한데. 이거 미묘한데. 너 때문에 더 놀랐어. Target is dead. 침 나오네. 아. Prepare for battle. You took too much from me. Family. And more apes die every day. Human gets sick, ape gets smart. Then human kill ape. But not me. I run. There a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to abandon our humanity, to save humanity. All of human history has led to this moment. And if we lose, it will be a planet of apes. 아이씨 발을 차지 마요. 예민한 사람들은 큰일 나겠는데. 아유씨 극장에서 발로 이렇게 뒷좌석을 차면 어떡해. 자, 그러면은 4DX 체험 네.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이씨 너무 신선했어. 이게 제가 아까 바람 나올 때는요. 제가 야채 코너에 있는 야채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시원하더라고, 냉하더라고. 맞아. 여름에 너무 딱이야. 더웠는데 밖에 너무 더웠는데 겨울보다도 여름에 더 이게 아래가 되게 시원해지니까 미묘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사지 사람이. 기능도 있더라고요. 자꾸 뒤에서 누가 등을 쳐요. 등보다도 네. 이 아래 진동. 진동이 네.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네. 내가 말을 해놓고도. 네. 진동. 요즘 4DX는 기술이 발전했나 봐요. 버튼에 아, 오토 그래. 온오프가 있어. 꼭 얘기해야 돼. 화장하신 분들은
이거 끄시면 돼요. 네, 화장해가지고 오늘 조금 나의 쌩얼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끄면 됩니다. 이게 배려를 많이 했어.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아 너무 아쉬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너는 무거워서 안 떨렸어? 아니 난 더 잘 느꼈어. 내가 의자랑 더 밀착해 있으니까 더 잘 느끼지. 아, 그러네. 내가 아쉬웠다고 한 거는 짧았기 때문에 예고편을 본 거라. 더 오래 앉아 있고 싶다 생각했어요. 너무 편하니까. 네, 편한데 또 이게 움직임도 있고 이게 계속 진동도 오고 막 물도 뿌려지고 하니까 이 느낌상 너무 쾌적한 거야, 환경 자체가. 근데 아까 못 느낀 것 같더라고 하나. 뭐야? 이 밑에 네. 이 다리 밑에 이게 진동을 타닥타닥 해주는 거 있거든요. 맞아 있었어. 근데 정크는 앞을 이게 다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못 느꼈나 봐요. 다리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거워서 이 기계가 못 받쳐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난보다 그냥 다리가 기니까. 근데 참. 공간이 생겼을 수도 있지. 물 나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물 나오는 거 폭포씬에서 물 나올 때는 미스트. 쫙 뿌려주더라고. 근데 이게 그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극장 가면은 눈도 막 나온대요. 눈도 나오고 지금 비눗방울도 나오고. 비눗방울 빼고 다 나온다고 했어요. 잘못 들었네. 아니 근데 총 쏠 때 바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총소리예요. 진짜. 영화상으로 봤을 때 가장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요. 가장 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 때도 네. 화살 날아가는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미미했어. 근데 여기는 다다다다다 소총이잖아, 소총. 다다다다 쏘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많은 효과를 느낄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화 보면은 대부분 애들이 말 타고 네, 말 타고 다니는 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안장 승마? 느낌도 날 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근데 아유 왜 또. 이건 꿀인 게 실제로 승마를 하면 허리랑 엉덩이가 진짜 그렇죠,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거 허리랑 엉덩이랑 허벅지 안 아프고 느낌 낼 수 있잖아. 마사지 같다니까. 아니 저는 이제 남들보다 귀가 좀 전진해 있는 이제 유인원 같은 편이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이게 귀가 바람이 나오잖아. 접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처음 일어났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게 또 그 극장에서 보시면 그 장면 중요한 장면에 향기 효과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폭약 냄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바람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과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는 겨울처럼 즉 배경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겨울 느낌을 좀 잘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름에 이거 피서 괜찮은 방법 같아. 나는 피서로도 저는 추천을 해요. 혹성탈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4DX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성탈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리즈 자체가 저는 진행되면서 재미없다는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편도 그렇고 그 전편도 그렇고 심지어 평론가들한테도 관객한테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시리즈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편도 뭐 맨 리브스 감독이 이어가는 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출도 예고편만 봐도 되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3D 캐릭터라고 하는 거에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전편을 봐도 인간보다 더 많이 몰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유인원에게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이나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혹성탈출 시리즈가 전체가 모든 시리즈가 진화와 공존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놓고만 안 간다면은 저는 이번 편도 되게 재밌게 개인적으로 볼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진화의 흐름? 그 벗어날 수 없는 나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입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흥망성쇠하고 그에 따라서 유인원들은 어떻게 흥망성쇠하는지 요런 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리부트가 성공적으로 돼서 시리즈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모범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편도 저는 기대하고 가능하면 4DX로 보려고요. 같이 봐줄 사람 혼자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시추하고 여러 시리즈를 봤지만 네. 극장에서 다 본 시리즈는 혹성탈출이 오 정말? 네, 혹성탈출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3편도 꼭 극장에서 볼 거고 4DX로 볼 거예요. 우리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네, 석보에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 가격 차이 많이 안 나죠? 아,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어. 저 그리고 4DX 그거 있어요. 뭐? 티켓 있어요. 정말? 언제 꽁쳐왔어 그런 거? 관전 포인트로는 네. 이게 1편 처음 만들어진 혹시 탈출잖아요. 네네. 리부트 되기 전. 네. 그 1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은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 제가 말한 나선이 그거예요. 네,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먼 얘기거든요. 이 먼 얘기를 어떻게 또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점이어서 네. 요번에 종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인간이 아예 말살될 수도 있어요. 오, 무섭다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저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 바뀔 것인지 그런 데서도 좀 왜요? 아니에요. 뭐? 다 틀려라. 다 틀리라고? 아니 틀리면 틀리는 너 대로 뭘 재밌는 알고 있는 거고. 거야 지금? 아니 아 너 뭐 여기서 몰라. 뭐 나도 받았어? 몰라. 뭘 알고 있는 거 알지? 너 미래에서 온 유인원 아니야? 뭐라고 다. 자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A4 together strong. 아유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야 되네. 왜? 다리가 이거 치잖아. 그래? 야, 너 못 느꼈어? 다리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들 볼이. 오, 야 이거.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이 노죠. 노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전 no, No. no, 그런 멘트 no. no, 에나벨 오케이? no, 에나벨 안 볼래. no. 본다는 거지? 아니야, 영어는 부정사 그렇게 달라. 영어는 달라. 영화에 노가 오케이 뜻도 있어요. 아니야. 에나벨 안 볼 거지? 안 보는 걸 I know. KNOW인가? 안 본다고 I know. ADBC